자, 우리 제곱분과 실수. 자, 8페이지부터 봅시다. 8페이지. 자, 제곱분과 실수.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 수가 어떤 수를 배웠었는지 가장 먼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0이라고 했죠.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수가 있는 직선이라고 해서 수직선이라고 부르죠. 수직선. 자,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서 우리는 1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모든 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의 수라고 해서 얘를 단위수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말 안 쓰고요. 대학교 올라가서 혹시나 수학과를 가게 되면 정수론이라는 걸 들으면 이런 얘기를 좀 해.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가면 단위 넓이 이런 것도 배우는데 그런 것도 비슷해. 자, 그래서 1만큼 커지는 이 수들 있죠? 이렇게 커지는 수들, 우리는 이 수를 자, 초등학교에서 가장 먼저 자연수라는 이름으로 배웠죠.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기 때문에 내추럴 넘버라고 해서 자연수라는 이름으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오면 이거를 다른 말로 배우지. 양의 정수. 양의 정수.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냐면 부호를 이야기하는 거였어. 그러면 부호의 개념은 뭘까? 양수랑 음수의 개념은 뭐야? 양수랑 음수. 뭘 보고 양수라고 뭘 보고 음수라고 해? 자, 일단 여기 있는 거 자연수를 양의 정수라고 했잖아. 그치 은재야? 정신 안 차려? 응? 자, 자연수를 우린 양의 정수라고 했어. 그럼 음의 정수는 어디 있는 거야? 음의 정수는? 어떤 수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봐.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 0보다 작은 수. 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야. 일단 하지만 정확한 정의랑 좀 달라서. 자, 또 다른 거 없어? 자, 우리는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서 얘를 1을 보고 단위수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양수는 뭐라고 정의가 되는 거냐면 단위수가 있는 방향이 양수야. 우리가 그래서 1을 어디다가 정의를 하냐에 따라서 1을 만약에 여기로 정의했으면 이쪽이 양수인 거예요. 근데 나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나는 여기다 이렇게 찍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나만 통하는 거고 얘가 바로 보편적인 거. 많은 사람들이 다 쓰는 거. 그리고 그럼 음수는 뭐냐면 단위수의 반대 방향에 있는 수인 거야. 즉 양수와 음수의 개념은 방향의 개념이에요. 방향의 개념. 내가 양수를 오른쪽에 했으면 음수는 왼쪽에 있는 거. 양수를 위쪽에 있는 수라고 했으면 음수는 아래쪽에 있는 거. 만약에 내 앞을 양수라고 했으면 뒤쪽이 음수가 되는 거. 즉 양수와 음수는 방향의 차이지 크기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음수는 양수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양수를 보니까 1, 2, 3, 4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음수도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더 크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거야. 요거는 크기는 있잖아. 양수와 음수 관계에서 크기는 그냥 위치의 관계라는 거야. 사실 위치. 그렇게 그냥 정의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양수랑 음수. 요거를 그래서 우리는 음의 정수라고 하죠. 음의 정수. 자, 그럼 우리 방금 전에 양의 정수, 가장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자연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양수랑 음수를 나누는 0과 그 다음에 음의 정수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세 개를 합해서 우리는 정수라고 부르죠. 정수.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제일 처음에 너희들이 수학을 배우면서 갑자기 이제 동공에 지진이 오는 건 뭐야? 분수를 갑자기 배우잖아. 그치? 그러면서 갑자기 그때 수학이 어려워졌었어. 자, 그래서 우리 유리수라는 개념이 나오죠. 유리수라는 개념. 유리수라는 개념은 뭐였냐면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불렀어요. 이때 m과 n은 정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하분수, 서로소야. 서로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은 m은 0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리수는 크게 정수란 놈과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다시 또 두 가지가 있었어. 뭐랑 뭐가 있었죠? 유한소수랑 그 다음에 무한소수 중에 그렇지? 유한소수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무한소수로 나눴지만 사실은 무한소수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 순환하는 놈만 순환소수. 순환소수만 우리를 유리수라고 불렀어. 자, 순환하지 않은 애들은 사실 분수 표현이 불가능하잖아. 그렇지? 대표적인 게 뭐야? 자, 유리수. 그 다음 얘는 얘는 뭐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었지.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우린 얘를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라고 배웠어. 무리수라고 앞으로 배울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뭐냐면 유리수까지는 2학년까지 다뤘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무리수를 한번 다뤄보자는 거야. 무리수.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해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수라고 해서 실수라고 불러요. 실수. 리얼 넘버예요. 리얼 넘버예요. 리얼 넘버. 자, 그럼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유리수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면 리는 B를 표현하는 거예요. B. 자, 얘는 N 대 M 이렇게 B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즉 분수 표현이 가능한. 분수를 이제 B로도 표현하거든. 그래서 얘는 B가 있는 수야. 그 다음에 얘는 B가 없는 수. 그래서 유리수. 원래는 옛날에는 유비수, 무비수로 했었어. 그렇게 불렀을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게 유리수, 무리수로 했지. 그치? 그치, 은재야? 왜 자꾸 옆 친구한테 자꾸 인사를 하고 난리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무리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하자는 무한수. 대표적인 게 우리 8이라는 놈이 있었죠. 원주율. 그렇죠? 원주율. 순환하자는 무한수 중에 3.14, 159, 어쩌고. 예를 들어서 0.12, 3, 5, 7, 1, 8, 4, 2, 3 이렇게 쭉 가는 놈. 규칙이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거를 무리수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럼 얘 정신을 다시 한번 차리고. 자, 그럼 무리수의 대표적인 건 어떻게 있냐? 가장 대표적인 건 이런 게 있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쓸 수도 있지만 피타고라스 정리 안 쓰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 자, 여기는 이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들이야.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자, 그럼 요 조그마한 사각형 하나의 넓이는 당연히 1이죠. 그렇죠? 그럼 요걸 반으로 쪼개면 얘가 둘 다 2분의 1이지. 그렇지? 자, 그럼 이때 요 안에 있는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이 사각형의 넓이. 자, 전체 넓이가 4잖아. 그치? 그거의 딱 절반인 2가 바로 넓이가 되지. 그럼 요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안에 있는 사각형 얘도 정사각형일 거니까 그치? 이 길이도 x. 그러면 이거의 넓이는 x의 제곱이 되고요. x의 제곱이 2가 되는 숫자가 틀림없이 있겠지. 그렇지? x의 제곱이 있고 2가 되는 수. 그래서 얘를 컴파스로 길이를 재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어딘가에 요 길이 x가 이렇게 존재를 할 거야. 근데 이제 원래 옛날부터 이제 숫자를 연구하는 얘네들은 뭔가 딱 떨어지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 뭔가 딱 떨어져. 말 그대로 우리 순환소수는 길게 쓸 수도 있지만 기호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0.315, 315, 315 이렇게 계속하는 거.
자, 이런 놈을 어떻게 표현했다? 0.315 이렇게 표현했지? 자, 정신 챙겨. 자, 이렇게 표현했죠? 마찬가지. x의 제곱 이꼴 2가 되는 수. 이것도 어떻게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야. 표현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많은 일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 2학년 2학기 다 배운 친구들처럼 안 배운 친구도 있을 거니까, 자, 이렇게 수직으로 하고, 요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하면, 여기를 스몰 a, 여기를 스몰 b, 여기를 스몰 c라고 하면, C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자, 이게 우리 바로 뭐라고 불러?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일 때 짧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크면 얘는 반드시 직각삼각형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피타고라스 학파가 이거를 증명해놓고 되게 좋아했어. 걔네들은 뭘 생각했냐면 모든 자연현상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모든 자연. 그래서 자연계에 일어나는 것들을 전부 다 수치화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 근데 이걸 해놓고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자, 분명히 직각삼각형이야, 그렇지?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 여기를 x. 그럼 x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대신 2가 나와. 근데 이것도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이렇게 표현하려고 계속 계산을 해봤다는 거지.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나오지 않더라는 거야. 이거 뭐 대충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옛날에는 그것도 했었어.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이거 루트 계산하는 것도 있었어. 지금은 많이 줄어서 이게 없어졌거든. 그래서 x의 제곱 이꼴 2가 되는 수를 계산을 해본 거야. 계속 계산해보면 소수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10번째 뭐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해본 거지. 근데 딱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야. 그리고 시대가 한참 지나가서 딴 수학자가 얘는 이렇게 유리수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해냈어.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걸 증명하려고 하면 애를 썼던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수학이 크게는 대수학과 크게는 또 기하학 두 개로 나눠졌어. 대수학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1학기 과정 있지?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식으로 뭔가를 정리하는 걸 대수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은 얘네들을 도형 자체로 푸는 것들을 기하학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뭐 유클리드 기하학 이런 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수학이 그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정확하게 안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 보려고 그냥 도형에서 이것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본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정신을 챙겨 제발.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한 건 아는데. 자, 이거. 그래서 x의 제곱 이꼴 2가 되는 수를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라는 거야. 도저히. 자, 이거 주로 언제 쓰이는지 혹시 아니 이거? 너희들이 실생활에 되게 많이 써요. x의 제곱 이꼴 2. 그래서 이 x의 제곱 이걸 만족하는 x 값을 루트 2라고 하거든. 루트 2. 너희들 이거 실생활에서 지금도 너희들 실생활에 있어 이게. 지금도 있어. 지금도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야. 루트 2라는 거. 물론 너희들은 몰라. 뭐냐면 A4 용지의 가로와 세로의 비가 1대 루트입니다. 1대 루트입니다. 자, A4 용지랑 그 다음에 우리가 노트 쓰는 게 B5 많이 노트로 쓰죠. 얘네들은 절반, 반으로 접어도 가로 세로의 비율이 똑같아. 또 반으로 접어도 또 가로 세로의 비율이 똑같아. 접어도 얘네들은 계속해서 가로 세로의 비율이 똑같게 나와 있거든. 그 비율이 1대 루트 2야. 대충 하면 1대 1.414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숫자야. 이렇게 너희들이 실제로 지금도 쓰고 있어. 이거. 그래서 이렇게
자, 알 수는 없지만 x의 제곱 이꼴 2가 되는 수 이런 것들을 못 찾았으니까 어떻게 수도 약속했냐면 그냥 이렇게 모자 하나 씌운 거예요. 루트 2. 그래서 얘를 영어로는 루트라고 읽어. 그치? ROT야. 루트. 이렇게. 그래서 약속한 거야. 그래서 루트 얘라는 놈은 이렇게 두 번 곱하잖아. 이렇게 2로 나와.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어쨌든 주제적인 배경이고요. 이제 기본적인 내용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8페이지에 있는 내용 들어갈 거예요. 자, 이게 들어가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제곱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곱근. 예를 들어서 4의 제곱근. 4의 제곱근은 뭘 말하냐면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를 말해. 윤재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뭐가 있어? 2랑 마이너스 있지. 자, 플러스 2와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 말이냐면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의 근원이 뭐냐? 이거야. 이 근은 자, 우리 아까 이거를 루트 2라고 읽는다 그랬지? 얘를 읽을 때 영어로는 ROT 뿌리, 근원 이런 뜻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자들은 이거의 근원이 뭐냐, 뿌리가 뭐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해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들도 쓸 때도 이것들을 이 근자가 한문으로는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근. 우리가 근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근자야. 그 근자. 뭐뭐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근자. 그래서 제곱근, 제곱의 근원, 말 그대로 제곱해서 4가 되는 놈의 근원이 얘네들 두 개라는 얘기지. 되겠지? 자, 근데 이거랑 똑같은 말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x의 제곱 이꼴 4일 때 x 값이 얼마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걸 말로 풀어쓴 게 이거죠?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이렇게. 얘네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볼까? 그러면 16의 제곱근은 어떻게 될까요? 16의 제곱근 뭐 있어? 16의 제곱근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 두 개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25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5랑 마이너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1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1의 제곱근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25분의 9의 제곱근은요? 플러스 5분의 3과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해도 될까? 모든 수의 제곱근은 두 개다. 자,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자, 모든 수의 제곱근은 두 개다. 문제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제곱근 계속 두 개 나오긴 했는데 모든 수의 제곱근은 두 개다. 될까? 아니요. 왜? 그러게요. 그러게. 자, 예를 들어서 자, 0의 제곱근은 뭘까요? 0의 제곱근 제곱해서 0 되는 수 0. 0은 9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지. 0을 기준으로 해서 1이 있는 방향이 양수, 0이 기준 1의 반대 방향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0은 부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0은 몇 개? 이때는 한 개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자, 우리 제곱이라는 단어가 뭐지? 제곱이라는 단어의 의미? 제곱이 뭐야? 제곱이 뭐냐고! 제곱이 뭐야? 자, 제곱은
제곱은 2번 곱한다는 소리야. 그럼 똑같은 숫자를 2번 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죠. 플러스끼리 곱해도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곱해도 플러스죠. 그럼 결국은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수의 제곱근은 2개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죠. 선생님이 이 말한 이유가 뭘까? 문제에서 나와. 문제에서 이게 나온다고. 모든 수의 제곱근은 몇 개다 이런 거 나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고요. 0의 제곱근은 1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놈들은 그냥 이렇게 구할 텐데 문제는 이거지. 자, 말했듯이 자, 2의 제곱근이야. 2의 제곱근. 자,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자,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없지. 제곱해서 2가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에서 존재하지 않아. 선생님이 나중에 이거 증명하는 것도 한번 해주긴 할 텐데 자, 2의 제곱근은 우리가 현실에서 말 그대로 숫자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호를 쓴 거야. 이렇게. 자,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앞에 있는 거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9페이지. 9페이지 1번 문제. 자, 16의 제곱근 뭐라고?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 그치? 자, 그 다음에 5의 제곱의 제곱근은요? 5랑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5죠. 그렇죠? 자, 49분의 9는요? 7분의 4 플러스 7분의 3, 마이너스 7분의 4. 그렇죠? 자, 그 다음에 0.04는 없어? 0.0 0.02 플러스 마이너스 0.0이죠. 자, 6번에 마이너스 81은요? 마이너스 81은? 마이너스 81은? 없다. 그렇지. 마이너스 81은 없다. 없다가 맞아. 자, 그다음 4번은 뭐 플라이일 거고요. 자, 봐봐.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4의 제곱분과 x의 제곱이 4일 때 x값,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있다 그랬어. 가격 제대로 좀 기억하시고요. 이거. 자, 2번 봐봐. 이거 요 표현인 거지, 그치? x의 제곱이 4일 때 x 값이 뭐라고? 제곱해서 4가 되는 수지, 그치? 뭐야? 윤재야, 뭐야? 허리 세워. 아이, 진짜, 씨. 자, x의 제곱이 4일 때 x 값은? 자,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죠, 그쵸?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0.01일 때 x 값은요? 0.1, 마이너스 0.1.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3번은? 없다가 답이지. 그렇지? 음수의 제곱은 존재하지 않고 4번은 뭐예요? 0, 하나죠. 0, 하나. 자, 그 다음에 3번도 봅시다. 자, 144의 제곱근은 플러스 10이랑 마이너스 10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제곱해서 0.81이 되는 수는 0.9와 마이너스 0.9. 맞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마이너스 36이다. 이걸 만족하는 것은 플러스 6과 마이너스 6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렇죠? 얘는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써면 맞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모든 수의 제곱근은 2개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얘는 0의 제곱근은 1개고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 한번 풀어보자. 여기까지는 그냥 날라먹는 거긴 한데. 자, 프린트 8페이지랑 9페이지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자, 프린트 8페이지, 9페이지.
그 프린트 정답은 제일 뒤에 있어. 전기 제일 뒤에 답지 놨으니까 풀고 바로 채점하세요. 이제 프린터구나. 자, 지금 프린터부터 먼저 정리해. 자, 프린트. 이거. 자, 8페이지, 9페이지 보세요. 프린트는. 이렇게 계속 교재랑 프린트랑 왔다 갔다 할 거야. 혹시 연필 안 가지고 온 사람 있으면 우리 학생이 이렇게 깎아두니까 그냥 학생한테 얘기하고 쓰면 돼. 알았지? 지우개도 선생님이 거기 없으니까 연필 안 가져왔다고 볼펜으로 그러지 마시고. 알았지? 자, 혹시 프린트 질문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정리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빨간 쪽으로 되돌아와서 혹시나 다 못하는 거 있으면 가지고 하세요. 자, 두 번째 제곱근의 표현 아까 하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자, 2의 제곱근. 자, 아까도 말했지만, 자,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리고요. 자, 이렇게 1이라고 하고, 요 대각선의 길이를, 자,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요 길이가 1일 때 요 길이를 x라고 하면, x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즉, 2가 되는 숫자가 분명히 존재하거든. 분명히. 근데 요 값을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1.4를 제곱해보면요. 이거 1.96이죠. 그렇죠. 다시 잠깐 계산기 좀 써볼게. 이거를 내가 외우지를 못해서. 자, 그래서 하나하나 계속 찾아본 거야. 옛날에 계산기 없었을 텐데. 자, 그럼 1.42를 제곱해보면요. 1.42. 얘를 제곱해보면 이걸 좀 1.998이야. 1.998.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1.415 한번 제곱해 볼까요? 1.415 얘를 제곱해 보면요. 얘는 415를 제곱하면 얘는 2.002225가 돼. 그럼 1.414 한번 제곱해 볼까요? 1.414. 자, 1.414를 제곱해 보면 얘는 1.999396 이렇게 나와. 그럼 한번 1.4144 한번 제곱해 볼까? 자, 1.4144를 제곱해 보면 얘는 2.00052736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과연 떨어지는 수가 있을 거냐.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몇만 계속 늘어나거든. 결국 떨어지지 않아. 결국.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고대 그리스나 이쪽에서는 그냥 소수점의 6번째짜리 정도까지 x의 제곱이 이꼴 2 요거가 되는 이거 x의 제곱이 2가 되는 숫자를 소수점의 6번째까지 합자들을 썼다고 해. 그럼 우리가 뭔가를 계산할 때 그때 이제 학자들은 대부분 뭐 건축도 하고 미술도 하고 뭐 다 했거든. 얘네들 그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너희들이 그 소설책에서 보나 이제 웹툰으로 많이 보는 현자들 있지. 현자. 걔네들은 그때 이제 말 그대로 수학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잘하고 대부분 그런 천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건축도 하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건축할 때 당연히 수학적인 내용들이 쓰여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직업권을 많이 사용했었어 실제로. 근데 이거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대충 근사값을 것들은 쓴 거야. 근데 그렇게 써도 뭐 옛날 건축물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다? 2의 제곱분은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R을 이렇게 썼었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V 체크를 한 건지 R을 쓴 건지 루트를 쓴 건지 사람마다 좀 헷갈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여기 뒤에다가 줄을 붙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그래서 뭐 너희들이 루트를 처음 배우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 그냥 귀찮아서 여기 꼬다리 안 하고 요것만 해. 너희 내가 쓰시고, 그렇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는다? 요거.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따로 쓰기 귀찮으니까 한 방에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수학은 하면 할수록 뭔가 줄어야 돼, 계속. 심플하게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공식도 자꾸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읽는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읽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선생님 그냥 뿔마라고 읽어. 그냥 대충. 그렇게 다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건 뿔마 루트 2 이렇게 쓸 거예요. 아까 만약에 x의 제곱 이꼴 4다 그럼 x는 이제는 뿔마 2 이렇게 쓸 거란 얘기야. 플러스 2 마이너스 2 아니고 그렇지? 귀찮잖아 그렇죠? 어쨌든
자, 그럼 만약에 3의 제곱근 하면 어떻게 될까? 3의 제곱근은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자, 끝까지 합시다. 자, 5분씩